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도 가능한 저평가 가치주 발굴법이니까 학제가 나와야 저평가가 되는 건데, 저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어떤 것들은 올라가면서 저평가 되는 거 있어요. 완만히 서 있다가 또 올라가고, 또 근데 단기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죠. 하이닉스도 또 단기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실적이 좋다, 그럼 조정 들어오잖아요. 이 가치주 발굴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지표가 여긴 좋아요. 퍼가 좋다고. 여기는 안 좋아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쉬우면서 어렵고,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안 맞아요. 기본적 분석은 배우고 잊어버려야 된다 그럴까? 배우고 잊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는 직관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얼른 보면 우리가 주가가 모진 고통을 받을 때가 좋아요. 이때는 다 뉴스가 지랄이라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 더러운 사업이에요. 그 시장이 좋지도 않고 경제가 전망도 없고, 뉴스는 온통 부정적인 뉴스나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 불안 속에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참 주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언제나 마음이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가는 스물스물 자라나고 있는 거죠. 걱정스러울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사고, 걱정스러울 때 보유하고 가셔야 돼요. 태평성대가 오면은 시장이 화랑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할 때는 참 마음도 편하고, 돈 융자받아 주식 사고 싶고 할 때는 이미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주가가 잘하는 걸 보면 걱정 속에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나 걱정이 주가를 싸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걱정과 낙관이 왔다 갔다 하죠. 뉴스상으로 봐도 주가 보지 말고 뉴스만 보면 뉴스가 우리 마음을 업시켜놓기도 하다가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뉴스들은 보면은 그 공포스러운 뉴스들을 더 막 공포스럽게 써고 여러분들은 힘들게 해요. 좋은 주식들은 고점에 사도 돼요. 문제는 고점에 사시되, 이 고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만 맺어야죠. 조금만 사셔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주식이 정말 좋다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더 사야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고점에 사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주식에 주주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아요. 태반은 뭐죠? 바닥 딱 찍을 때 사가지고 딱 출발할 때 사서 꼭대기에 딱 팔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도둑놈 심보예요. 근데 그런 그 얌체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깡통나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주식을 공부할 때는 목욕 재배하고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두르면 어떻게 되죠? 탐욕을 부리는 순간 깡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초보자들은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초보 때는요, 주식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또 깡통이 날 수 있다는 그 리스크를 얘기해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좋은 얘기 해주는 전문가의 얘기만, 긍정적인 얘기고 뻥 튀기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했지만, 나같이 야지들이 이거 까불고 댐비면서 깡통 나 이런 얘기 해주면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그게 근거 없는 낙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오면 다 깡통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돈,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죠? 큰 손이잖아요. 큰 손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고 큰 손이 패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좀 덜 하는데 삼성전자 큰 손이 들은 거죠. 다 여기 250만 원이 꼭지에서 개인들이 되게 좋아했죠. 액면 불안하니까 되게 좋아했잖아요. 들어서 누르는 걸 왜일까요? 큰 손이 패는 거예요. 개인이 따라오니까. 개인이 안 사더라도 펀드가 많이 사잖아요. 결국 펀드에 가입을 많이 해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집 사러 가는 거나 주식 사기 겁나면 펀드 사죠. 펀드는 우량주로 담으니까 안전해. 근데 펀드에서 고통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팔아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목욕제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캐차차 하고 어떤 놈들 보면 세수도 안 하고 일어나가지고 강의 듣는 놈들, 뒤로 넣어가지고 듣는 놈들, 별놈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른 유튜브는 그렇게 보더라도 부자아빠 유튜브는 여러분들 경건한 자세로 예배보듯 공부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깨우치면 여러분들이, 자, 주가가 저평가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 올 때 저평가가 난다고. 여기 오면 고평가 되는 거죠? 여기 오면 고평가가 돼요. 근데 좋은 주식은 고평가 돼도 주주하면 어떻게 돼요? 주주하면 고점에 잡았는데도 주주만 해서 장기 보유하면 부자가 돼요.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는 공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원금천 비록 63쪽에 보면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그러니까 이 시세의 원리,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후에는 그림자와 형체가 없다는 거지.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이 말이 죽이는 거잖아요.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쌀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쌀이 여기서는 주식 가격이죠. 이것이 주가의 고저, 고점과 저점의 원천임을 알라. 그럼 시세를 바라볼 때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그래서 목욕재배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잘 나눠서 담아놓고 나가셔서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셔가지고 매주 담으세요. 담는 게 중요해요. 담는 게. 좋은 주식을 언제 사요? 장 나쁠 때. 이런 거 보면요. 2년 동안 빠졌어. 2년 동안.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가 몇 년 동안 빠졌네요. 여기 한번 보자요. 연봉으로 보자고. 자, 보통 조정했다가 하면 3년 동안 빠지죠. 3년 계속 사도 되잖아요. 3년 동안 빠지잖아요. 주식도 한 3년 동안 빠져. 고통스러운 거죠. 주식은 마음의 사업, 마음 고통의 사업이에요. 주식 투자는 마음의 고통 사업이다. 주가가 3년 빠질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욕 나와요. 내가 왜 이럴까. 돈을 투자했다 했는데 돈이 까먹고 있는 거야. 3년 동안.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은행에 저축이나 할걸. 믿을 만한 펀드 살걸. 3년 조정하면 참답답 못 참고 팔아갖고 나가죠. 제발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우리 아빠 그 인간 때문에 하죠. 그냥. 그거 남 핑계 대. 깡통난 사람들 보면 다 핑계가 있더라고. 근데 주가의 원리는 종가에 들어오면 이게 거의 3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언제나 봐도 매집과 분산의 원칙이니까 매집과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죽기 살기식이 더러운 속임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돈이 있는 곳에는 야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시장 게임이 익숙해지면 이런 속임수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다.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이 투자하다 보면 주가가 3년 떨어지고 있던 2년 떨어지고 있던 이 좋은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TV에 나오는 사건들, 신문에 나는 기사들, 당신이 읽은 책, 주식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저널리스트들이 퍼뜨리는 루머 등등. 이 저널리스트는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이런 은폐물들이 시장의 진실, 시장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추고 있다. 참 이게 말로 짧게 표현했지만 정말 아주 진리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꾸 공부해야 돼요. 초보자들이 가치주를 찾을 때 크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와 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월봉을 자주 봐야 된다. 전 종목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하죠. 일단 보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최소한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 고점 대비 50% 상승하고도 사도 돼요. 왜냐하면 50% 상승하고도 또 30% 상승하고도 또 가요 안 가요. 갔다가 또 조정 들어오기도 하지만 고통스럽죠. 여기서 사면 단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죠? 본전에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입이 중요하다. 매수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 편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돈으로 여러분이 넘어지지 말고 근육을 붙인다고 그럴까요? 운동할 때 보면 팔다리 힘이 생겨야지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렇듯이 주식도 여러분이 근육이 생기도록 조금만 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모든 초보자들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아니 돌연변이들은 있긴 있어요. 돌연변이들. 오자마자 그냥 부자빠의 강의를 믿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태반의 사람들은 머리를 쓰게 되죠. 야 저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면 되잖아. 이건 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잃고 나서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깨닫게 돼요. 잃지 않고 배우는 방법은 아주 드물어요. 태반의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은 돈을 잃습니다. 돈을 잃고 다 떠나요 또. 이거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 욕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잃고 나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막 요구하는 거죠. 주식 안 되는 거야. 안 되긴 여기 됐잖아요. 지가 딴 건 몰라도 1등 주식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 부자 되는 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죠? 1등들만 사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죠. 내가 강의한 걸 여러분이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귀가 세뇌가 되도록 계속 듣는다고 하잖아요. 포는 뭘까? PER.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자, 포는 주가가 쌀 때는 포가 낮지만 주가가 1,000원일 때 한 500원 벌면 어떻게 돼요? 포가 2 되죠. 200원 벌면 포가 5가 되잖아요. 근데 200원 버는데 4,000원 가면 포가 올라가죠. 근데 절대 지표는 안 해요. 1,000원짜리 주식이 갑작스레 4,000원 됐네요. 종목 뭘까요? 이름 맞춰보세요. 회원들이 매매했던 종목인데, 참고로 제가 여기 결혼식 할 때 어느 분에게 내가 선물했던 종목 아닙니까? 선물. 이게 남선알미늄이에요. 근데 남선알미늄이 그럼 바닥에서는 어땠을까? 포가 얕았어요. 저포 종목이었어요. 저포. 우리가 17년 그때 샀으니까 2018년 17년엔 포가 얼마였을까? 포로 찾았던 종목이니까 포를 참고하면 좋겠죠. 그죠? 2017년에 종목을 발굴하는데 2017년 포는 2017년에 못 봅니다. 2017년에 보는 포는 16년 종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쯤 돼서 2016년 실적 발표 날 때 보니까 이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만 분기 지표를 보면서 어렴풋이 포가 좋겠네 라고 느끼는 건데, 마지막 분기에 영업을 배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을 못했다 그러면 포가 또 갑자기 높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지표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회사가 그동안 돈 버는 EPS를 꾸준히 보거나 매출액을 꾸준히 봤더니 좋더라. 그럼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 2002년에는 1700, 1300, 1000억, 2005년에는 985로 매출이 줄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는 1180억 벌고, 2007년에 1200, 2008년에 1800, 2008년에 가서 보면은 주가가 엉망이야. 리먼 사태가 와가지고. 이 리먼 사태 여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지랄해야죠. 예. 돈을 잘 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 버니까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완전히 미친놈처럼 다니죠. 미친놈. 잘 보면 이 남선알미늄의 주가가 보면 미친놈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좋은 실적을 연구한 사람은 어때요? 골짜기 사는 거죠. 공식이 뭐였어요? 포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EPS로 주가를 나눌 때 주가가 작으면 포가 낮을 거고, 주가가 높으면 포가 높아질 때니까. 포가 낮을 때는 언제예요? 포가 낮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포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포를 차트로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와 차트를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트가 중요한 거야. 차트는 딱 보면 주가가 살아서 움직이는 미꾸라지 생물이잖아요. 주가가 갑작스레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내가 매출액을 이제 2010년부터 한번 읊어줄게. 잘 감각적으로 보세요. 여기부터 매출을 보면 매출이 2010년에 2,700, 3,000억, 3,000억, 3,500억, 3,400억, 3,500억, 4,000억, 4,000억, 3,000, 작년에 3,400, 700억. 이게 3,500에서 4,000억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주가까지 났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회사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포만 봐서는 안 되고, 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차트하고 많이 봐야 돼요. 이건 상당히 천기인데 내가 오늘 포를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차트와 대비해서 설명해주는 분 보셨어요? 포에 낮을 때 샀는데 주가가 뒤로 가는 수도 많아. 포는 절대의 지표는 아니야.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오랫동안 매출을 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하는 거야. 비밀은 거기 있어요. 결국 매출액이 일어나야 주당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나는 거죠.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 139억, 171억, 240억, 200억. 18년은 94억밖에 못 벌었는데 주가는 저 위에 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17년에 안 올라가고 왜 지랄하고 18년, 19년에 올라가냐고. 지금 19년이 올라가 있다는 건 18년은 장사를 못 했는데 19년에는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았어요. 지금 지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지금 주가의 주당 순이익 알 수 없어요. 언제나 알아요? 결산이 끝나야 알죠. 그러면 지난 펀은 뭐냐? 어렴풋이 추세다. 좀 어렵나? 강의를 좀 어렵게 해요, 지가. 근데 부자파 강의는 좀 어려워.
왜냐면 저희 클럽은 다 고수들만 있으니까 고수들에 대해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펄을 그 당해 연도는 모르니까 18년도에는 펄을 안 보인다고. 18년의 실적은. 그럼 저기서 보고 있는 지표는 모두 17년 펄을 보고 있는 거예요. 18년에. 17년 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직관으로, 겐또로, 또는 눈치요. 이런 것들로 사는 거죠. 남대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띈 때 그게 많이 받고 판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사과가 막 한 차 들어왔어요. 낙가마들이 그걸 막 경매 보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 다 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이걸 사면 얼마에 남겨놓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남고 팔아요? 밑지구도 팔아요? 밑지구도 팔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직관이라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잘 하려면 남대문 시장 가서 입찰 보는 데 가서 밑에 딱가리라도 하면서 청소하면서 배우면 주식을 우리도 매일 입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자가 보세요. 이게 지금 남선알미늄 사자팔자가 저기 진열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호가창이라는 건데 이게 입찰창이에요. 내가 입찰을 보고 있는 거죠. 저 팔자와 사자를 보면서 살려고 하면 팔자 놈들 거를 내가 지금 3,310원에 살 건가? 아니야 이 새끼야 나는 3,300원에 깔래. 깔아놓을 테니까 팔고 싶은 놈 나한테 팔아줘. 배짱 튀고 있는 거. 사자팔자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경매는 가격이 정해진 게 없어요. 바닥권 시세도 등락이 거듭되고 조금 싸게 살 수도 비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가 좋으면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돈을 그래도 좀 벌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땐 퍼가 낮고 주가가 급등하면 퍼가 높아지는구나. 급등해서 퍼가 좀 높아졌을 거예요. 전에보다는. 퍼가 안 나오네. 지랄하고. 퍼가 아직 안 나왔네. 그렇지만 지난해 거 퍼를 보면은 퍼를 내가 불러줄게요. 16년이 6, 17년이 5, 18년이 12.39 나왔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8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퍼가 더블이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퍼라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높아진다. 주가가 떨어지면 퍼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퍼를 몰라도 돼. 뭘 보면 돼? 차트만 잘 봐도 돼. 이 회사의 매출을 달달달 외우고 주당 EPS도 외우고 퍼도 외우고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게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고수들이 매매한 데 한번 가보면 좋겠죠. 그죠? 이거는 한창이네요. 여기 보면 남선 알미늄 나는 이게 팔았다는 거야? 200% 수익이 났네요. 그죠? 네, 사시기는 3,000원. 여기 또 늦게 샀네. 또 그 다음에 스프링 투자. 요거 이런 차트를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18년, 17년 샀죠. 17년. 17년 욕할 때 샀잖아요.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파는 거죠. 다음에 조정 들어오면 또 사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여기 사신 분들은 안 팔아도 돼요. 여기는 안 와요. 자, 보시면 여기 사신 분도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여기는 안 오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팔고 여기 사면 좋지. 근데 안 팔아도 되게 큰일 안 났잖아요. 왜냐면 회사가 꾸준히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퍼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퍼. 한창제지. 한창도 지표로 한번 보면 좋겠죠. 한창제지도 저희가 발굴해서 가기 전에 모습을 봐야죠. 지금 모습은 뭐 너무 이쁘죠. 가기 전에 개도 안 물어갔어. 개도. 저퍼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슬퍼요. 외로워요. 퍼라는 지표가 웃기는 지표거든요. 근데 16년의 영업한객 17년에 보였겠죠. 16년 퍼가 4.23이에요. 퍼 저퍼이죠. 그죠? 보통 퍼가 10 정도면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10 미만이 내려왔잖아요. 17년이 퍼가 얼마냐? 5 정도 나왔어요. 5. 18년에는 퍼가 18이 나왔어요. 18.4. 18년에는 올라갔으니까 종가에. 왜 주가가 올라가서 퍼가 올라간 건지 이해가시죠? 18년 종가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퍼의 역할이 뭔지 이해가시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쌌다. 여기까지도 쌌던 거예요. 여기까지도 퍼가 얼마냐면 500개 안 됐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퍼가 18이 되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 외에 지표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BPS 주당 자산 가치도 봐야 되고 성장성 ROE도 봐야 되고 주당 매출액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요. 배당 수익률도 봐야 되고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은데 퍼만 딸랑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올라간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의 매출액을 10년 정도를 쭉 한번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면 가격이 아까 남산알루미늄도 1,000원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이것도 1,000원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게 작년 10월 말일일 거예요. 이건 10월 12일 저점 찍었네요. 그래서 지수보다 빨리 갔죠. 지수는 10월 3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퍼가 더 얕아지는 거죠. 자, 1,000원에 놀던 주가가 860원까지 떨어지니까 퍼가 더 얕아졌는데 그림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욕 나와 안 나와요? 손절. 근데 퍼로 생각했을 땐 퍼가 낮아져서 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손절하죠. 뭐 책에 이런 말 써있잖아요. 손절을 잘하고부터 나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봤어 못 봤어? 선물에 적용되는 거야. 가치 투자에서는 손절이 없어. 손절을 잘하고부터 가치 투자자는 깡통이야. 손절을 안 한다는 건 뭐야? 부도나도 나의 삶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들어가야죠. 비중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한창을 가지고 투자했던 우리 고수님들의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님, 야, 전설님 무섭네. 자, 여기 보면은 2018년에 사셨죠? 이게 B가 분할 매수하셨네, 3번. 근데 요날 샀으면 더 좋았는데 떨어질 때가 더 좋은 거죠. 지독한 저퍼가 되고 급등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투매가 나오고, 투매라는 건 뭐냐면 바닥을 확 눌러주고 급등 나오더라고. 이렇게 개구리처럼 점핑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다 먹은 거죠. 여기 보니까 뭐야? 아니, 전설님 돈 좀 버셨네. 한 종목에서만 손익금액이 233만 원이니까 겁나게 투자 좀 하셨네.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네. 991주였는데 수익률 230%. 야,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5024님은 2000주를 사셔가지고 140만원 벌었네요. 좀 일찍 파는 거지, 그지? 끝까지 올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동네 부자. 이건 18년 매수했네요. 아까 17년 매수도 있었는데 이 자리가 매수하기 참 어렵잖아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저점 깨고 내려가면 욕먹어요. 매수한 종목이 여러분 저점 깨고 내려가면 욕 나와요, 안 나요? 이걸 연구하고 분석해준 전무가 욕하잖아요. 그 인간은. 인간아 그러면서 저점 깰 때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올라오면 또 손절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욕을 막 하잖아요. 욕을 개 같으니. 그래서 다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리고 돈은 또 지들이 처먹어. 욕했으면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면 많이 못 먹어. 욕을 하고 막 미워하다가 올라가서 본전 조금 넘으면 먹었다고 팔아. 근데 많이 가죠. 예, 주가는 정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퍼가 얕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저 포에 배당도 줬거든요. 배당이 1.9%, 0.67% 줬지만 이게 원래 배당은 약 한 2%대 줬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18년에는 반드시 수익률이 작을 수밖에 없죠. 주가가 싸면은 퍼도 좋지만 배당 수익률도 높아져요. 투자 대비 배당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포 그다음에 고배당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고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오늘은 저포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88TV 회원 게시판 있잖아요. 여기 주소를 가셔가지고 간단해요. 88TV co.kr 여기 가시면은 고스톱의 매매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매매가 말로 은혜가 나오는 거, 은혜. 기운을 받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포주가 뭔지 좀 이해하셨어요? 저포가 폭발을 한번 해주면 정말 끝내주는 거죠.